청약 당첨이 희박한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청약을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대표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딱 있다. 근데 보통 일반 뭐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순서 또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네, 대표님 지금 말씀 너무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청약에 관심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청약 솔직히 자격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보게 돼요. 왜? 네. 로또니까. 그냥 돈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기운이 느껴져.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제가 이제 보면은 사실 글씨도 깨알 같지만 그렇죠. 내용도 상당히 표현도 법률적이면서 내용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딱 있다. 근데 보통 일반 뭐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순서 또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그리고 대규모 택지지구, 공공분양. 요 4개의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청약의 규제라는 건요, 투기 과열지구랑 청약 과열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지역은 조금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분양가를 막 살펴봐야 돼요. 이게 로또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9억 원이 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계약금이 10%인지 20%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40% 나오니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돈 계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실 요즘에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집을 사서 언제 전매가 가능한지 그것을 빨리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지, 의무하지 않으면, 거주하지 않으면 또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확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했지만, 사실 중요한 팩트는 이게 규제 지역인지, 그리고 돈 계산, 그리고 전매 제한이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제가 너무 봐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 요즘에도 있을란가? 이게 네.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된 다음부터는 언택트 문화가 되면서 분양 우리 모델하우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초기에는 모델하우스 줄 서서 들어갔어요. 그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네, 하던데, 혹시 모델하우스를 온라인이건 네. 진짜 가서 오프라인에서 방문해서 보건 어떤 팁이 있을까요? 보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모델하우스는 요즘에 최근에 뭐 개관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약제로 받기 때문에 사실 직접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평면도하고 그리고 창문의 크기 뭐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봐야 되는 거죠. 창문의 크기도요? 네, 창문의 크기도 중요하죠. 창문이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크게 좋은 거죠. 채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기 같은 경우, 그리고 그 평면 중에서 우리가 베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있는 그 창문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방이 몇 개 있는지. 요즘에는, 예전에는 4베이라고 해서 5개, 그러니까 방 3개랑 거실 하나 있는 구조를 되게 좋겠는데, 요즘에는 5베이, 그렇죠. 5베이도 나오고 6베이 뭐 이렇게 베이가 많다는 건 앞에 있는 창문이 많다는 건 또 채광하고 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 예약제를 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 네.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를 해서 그 예약을 해서 꼭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약은 선착순인가요? 네,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못 봐요. 자,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사무소 가서 확인도 했어요. 모델하우스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게 또 남아 있을까요? 그럼요. 정확한 건 돈 계산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잘못해서 만약에 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또 계약이 취소되거나 연체하거나 이러면 또 계약이 취소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규제 지역에 따른
대출 규모, 그러니까 그 집의 대출 규모는 LTV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60%잖아요. 네. 그게요, 제가 예전에 30년 전 모델하우스 그 분양계약서를 봤어요. 네네. 그때도 60%더라고요. 아. 변함이 없습니다. 60%가. 그러니까 규제지역 투기가열지구는 4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사실 5회차, 6회차는 자기 돈을 납부하는 잔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계약금, 그 다음에 5회차, 6회차 중도금. 그런데 중도금 같은 경우에 50% 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 60%니까. 그리고 잔금, 또 30%에서 40%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양가 대비 중도금 대출이 40%지만 사실 잔금으로 될 때는 또 대출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양가가 9억 원이라면 대출은 투기가열지구는 대출은 3억 6천이 나온다. 빼게 하면 5억 4천이 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보단 줄어들 수도 있다. 아, 그러면은 사실 내 돈 필요한 금액이 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3, 4년 전에는 서울에 웬만한 데 20평대 아파트는 충분히 사지 않았습니까? 네. 강남도 충분히 가능했던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청약이라고 해서 돈이 전혀 필요 없지는 않고요. 이렇게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최대 5억 4천까지 마련해야 된다. 근데 분양가가 낮을 때는 6억이라면 또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억 4천의 대출을 받고 3억 6천이 내 돈이 필요한 거죠. 분양가 대비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잔금으로 갔을 때 우리가 대출에 중도금 대출을 냈다가 이제 잔금으로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시세를 분양가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진정한 시세로 잡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장지구 같은 경우, 분당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그때 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당시의 시세가, 그러니까 KB 시세가 무려 13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양 당시에는 분양가, 그리고 입주 당시에는 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대출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결국에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시점에서 네. 대출을 받는 거는 이제 분양가. 그 분양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 똑같은 퍼센테이지라도 네. 분양가는 적잖아요. 네, 네, 거기에 네, 맞아요. 40% 받는 거랑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난 그 큰 프리미엄이 붙은 최종 시세의 40%랑은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금의 여유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불인이들은 네, 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네, 그렇죠. 대표님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청약 당첨이 희박한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청약을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내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테스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상당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청약이 되면 당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너의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막상 청약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정해놓으라고 해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을 내가 청약에 도전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내에 청약에 도전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은 아마 저가점자인 분, 아니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새 아파트로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첨된 그 아파트를 웃돈을 더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이라는 매수를 해서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동산 내 집 마련 방법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의 주재원들도 많이 계세요. 뭐 상사로 오신 분들이. 네.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미국에 주재하면은 한국의 아파트 청약을 못 하냐? 또는 청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또 당해 지역 우선 공급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지역 우선 공급. 예, 그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단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는 그럼 끊긴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에 좀 정보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주십시오. 원래 끊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거 생업을 위해서 외국에 잠시 동안 체류한 사람도 지역 우선 조건으로 해준다. 근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잠시 동안 주재원 외국에 나가서 며칠 동안 나가 있으면 또 지역 우선 조건에 탈락이 됐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게 완화가 됐어요. 여러분 청약은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외국에 잠시 동안 체류한다면 그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사실 청약이란 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그리고 청약만 되면은 정말 최신식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신형 아파트를 높은 프리미엄까지 덤으로 얻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집 네. 마련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만약에 보람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